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둘째 돼지님께서 닉네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살짝의 실소가 터지는 귀여운 닉네임이신데, 자, 둘째 돼지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돼지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 해주실 이야기가 해외 나가기가 정말 무서워진 하나의 또 사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사건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서운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게 그렇게 흘러가다 또 반전이 좀 있는 그 이야기.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둘째 돼지예요. 일단 오늘 해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저랑 일을 했던 저희 매장 직원 누나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선임 직원이었던 누나가 평소에 동남아 여행을 정말 좋아하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좋아하셔서 1년에도 한두 번씩은 무조건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갔다 오고 저희한테 막 자랑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오실 때마다 태국은 이런 점이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자기 취향이고 관광지도 정말 좋다. 그래서 막 여행만 가면은 태국 전도사가 된 것처럼 저랑 점장님한테 막 제발 꼭 가라. 왜 이 좋은 데를 안 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그 누나랑 3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3년쯤 됐을 무렵에 그 휴가도 또 태국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별 감흥이 없이 또 동남아 가냐 태국 가냐 잘 다녀와라 미지근하게 배웅을 했어요. 왜냐면 갔다 오는 관광지가 맨날 똑같다 보니까 절대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매번 사다 주시는 기념품이 똑같았거든요. 예. 뭐 코코넛 과자 같은 그런 게 이제 좀 질리기도 했었고, 어쨌든 감사는 했죠. 그래서 이번에 누나 태국 여행에도 별 감흥이 없이 배웅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누나가 휴가가 끝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 누나가 휴가를 간 만큼 제가 또 땜빵을 채워야 되거든요. 휴가가 지났는데도 안 나와서 좀 나도 쉬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안 나왔냐, 왜 무슨 일이 있냐, 휴가 잘 다녀온 거 아니냐 이제 하는데, 태국 이야기를 하자마자 절대로 내 앞에서 태국의 태자도 꺼내지 말라. 나 진짜 다시는 이 태국 같은 동남아 이런 나라 절대 안 갈 거다.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 좀 해달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기 싫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도 끈질기게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나 누나 대신 일주일 또 일을 했었는데 이건 얘기해줘야 된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날 마침 또 점장님이 출근을 안 하신 날이었고, 네. 되게 좀 한가한 이제 평일이었어갖고 마침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일이 있었던 태국 여행 당시 그 전에 누나가 평소 태국을 갈 때마다 자주 방문하던 그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대요.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트고 그 가게 사장님이랑 좀 친분이 쌓였었나 봐요. 네. 그 사장님이 앞으로 태국 올 때 숙소 같은 데 비싸게 잡지 말고 자기한테 말을 하면 자기네 직원들이 쓰는 숙소이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길 되게 싸게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써라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이드 같은 것도 자기가 해줄 수도 있고, 교통이 조금 불편하면 차로 그냥 공항이나 이런 데도 편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하고 편하게 놀러 와라.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여건을 제안을 해주시니까 감사했대요. 그리고 숙소도 되게 괜찮은 가격이었고 위치 자체도 방콕 같은 데랑 크게 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그 여행 때 처음으로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신 숙소에 묵게 됐대요. 근데 어쨌든 숙소긴 숙소니까 간단하게 좀 체크인 같은 개념도 했었나 봐요. 비상연락망이라던가 이메일도 적고. 그러다가 숙소를 들어갔는데 되게 쾌적했었대요. 넓고 2층 구조였는데 1층에는 큰 거실이랑 주방 같은 게 좀 있었고, 네. 현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이 좀 몇 개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2층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로 돼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스트룸 같은 구조였나 봐요. 방 구경을 한참 하고 있는데 숙소 바로 앞에 정원도 있고
근처 시내 같은 데도 가까웠고 주변 편의시설들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네. 인프라도 되게 좋았대요.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그 숙소 거실이랑 베란다 사이에 세장이 하나 있었대요. 되게 좀 고딕한 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 세장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앵무새가 있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애교도 진짜 많고 되게 똑똑하고 나를 너무 잘 따라서 키우게 됐는데 좀 오래됐다. 근데 내가 매장 운영이나 일을 한 게 바빠서 집에 두고 키우긴 얘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여기 직원들이 맨날 있으니까 일로 옮겨놓은 거라고. 지내면서 그냥 잘 친하게 지내봐라. 얘 되게 착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실제로 그 앵무새가 그 누나 말도 되게 잘 따라하고 태국어 같은 언어로 인사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숙소에 처음 묵게 된 날에 그 앵무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귀여워서 막 혼자 얘기도 하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한국에서 왔다 뭐 이런 막 얘기를 혼자 했대요. 그래서 그때도 앵무새가 누나 말에 대답이나 반응을 한 건 모르지만 네. 막 혼자 신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되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었대요. 귀엽다 이러고 앵무새를 뒤로 하고 누나는 태국 여행을 즐겼나 봐요. 네. 그래서 재밌게 여행을 보내고 있을 때 3일 정도가 흘렀었는데 그 날이 그 숙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가게가 휴가였나 봐요. 그래서 숙소에 머무는 현지 직원들도 각자 고향이나 집으로 내려간 날이었어갖고 1층 직원 숙소는 다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하필 그날 다른 관광객들도 크게 없어서 2층 게스트룸도 다 비어 있었고 그 누나 혼자서 그 숙소를 이틀 정도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장님도 혼자 괜찮겠냐? 저 되게 상관없다. 오히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재밌게 혼자 지내는 것도 잘해서 너무 좀 심심하면은 그냥 현지인들이랑 뭐 밖에서 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연락을 해라 하고 나가서 술을 막 먹고 들어왔나 봐요. 그러다가 현지인들이랑 또 친해지고 거기 있는 한국인들도 친해져서 몰래 그 숙소에도 데려와서 술도 먹고 자고 가게 했었대요, 첫날에. 근데 둘째 날에 그날도 또 밖에서 재밌게 술을 먹고 누나가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조금 얌전했었던 그 앵무새가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게 울더래요. 무슨 말을 하면서. 그냥 새가 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서 울더래요. 누나가 좀 취기도 있고 피곤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그냥 방으로 바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겨우 잠들려고 하는데 또 앵무새가 막 뭔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막 무슨 말을 하면서 막 울더래요. 예. 1층에서 우는데 그 2층 방문을 막 뚫고 들릴 정도로 뭔가 바락바락거리면서 울더래요, 그 앵무새가. 그래서 자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1층을 내려갔대요. 처음에 앵무새한테 뭐라고 하면서 제발 조용히 해. 너 왜 그러냐. 아까 얌전하지 않았냐. 나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하면서 그냥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마냥 동물한테 혼자 말을 했나 봐요. 화가 나서. 예. 얘가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계속 무시를 하고 막 시끄럽게 울더래요. 누나도 너무 힘들어서 막 세장도 흔들어 보고 안에 막 먹이도 놔줘보고 했는데도 얘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가 귀를 막고 자야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방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좀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조용해진 게 느껴져서 얘가 좀 조용해졌나 보다 하고 다시 편하게 잠을 자려는데 뭐가 삭삭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다가 좀 귀를 기울여 봤는데 그 앵무새 소리였대요. 그냥 아까보다 작게 말을 하는 느낌이었대요. 얘가 또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뭐가 도졌나? 안 되겠다고 내려가려는데 계단을 조금 반쯤 내려가니까 아까 막 난리치면서 울 때랑은 좀 다른 텐션으로 막 누군가 좀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주고받고 말을 하는 느낌이었었대요. 그래서 뭔가 그때 좀 그 앵무새 텐션이 아까랑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몰래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앵무새가 뭐라고 하나. 네. 그래서 뭔가 좀 차분하게 말을 하더래요. 단어만 말을 한 건데 처음에는 좀 신기했었나 봐요, 누나도. 동물이 사람도 안 보이니까 혼자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구나. 아무래도 그 누나도 태국을 몇 번이나 갔다 오다 보니까 귀에 좀 잘 들리는 단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세하게 몇몇 단어가 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냥 뭐 안녕, 어서와,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런 인사말이었대요. 근데 뭐 이런 말들은 워낙 평소에도 많이 하고 걔도 많이 듣는 말이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내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뭐야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뱉은 말들이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고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단어라서 번역기를 켰나 봐요, 누나가. 근데 그때 번역기에서 나온 말들이 또 왔어? 2층에 있어. 아직 걔 있어. 2층 방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단어가 뜨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래서 앵무새를 봤는데 현관 쪽을 계속 보면서 그 말들을 계속 하더래요. 걔 있어. 2층에 있어. 뭐 안 자고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더래요, 앵무새가. 그걸 보자마자 누나가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쳐나가서 근처 그냥 다른 모텔에도 잠을 잤대요. 그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다음날이 마침 현지 직원들이 다시 숙소로 오는 날이어갖고 시간을 맞춰서 날이 밝자마자 숙소로 갔나 봐요. 근데 현지 직원 중에 몇 번 봤던 조금 친해진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었대요. 말이라는 그 직원인데 한국어도 조금 하고 되게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혼자 공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누나를 되게 좋아했었대요, 한국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마리를 보자마자 그날 있었던 일을 좀 물어보려고 따로 마리를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아, 마리야, 혹시 여기 앵무새라고만 말을 했는데 마리가 조금 놀래갖고 입을 막으면서 새 얘기 하지 마, 새 얘기 하지 마 계속 이러더래요. 그 누나 입장에서는 놀래기도 했고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갖고 아, 내가 근데 이건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물어봤대요. 아니야, 근데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무조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하더니 주위를 보더니 그러면 저쪽 가서 그냥 얘기를 하자, 사람 없는 데를 좀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숙소를 나가서 근처에 아무도 없는 데를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원래 그 숙소에 몇 년 전에 말이랑 같이 일을 했던 여직원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들어올 때 일도 너무 싹싹하게 잘하고 여러모로 사장님이 되게 이뻐했었대요. 그 여직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가게도 뭔가 장사도 잘 되는 느낌이었고 손님들도 그 여직원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뭔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여직원 집이 너무 멀어서 매번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장사도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사장님이 좀 직원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려고 그 숙소도 만들면서 거기를 또 게스트하우스화를 시켰나 봐요. 직원들도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리고 그 마리가 말한 그 여직원이 앵무새를 원래 키우고 있었는데 꼭 부탁을 해서 이 앵무새 자기랑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양해를 구해서 숙소에 그 새를 데려와서 같이 키웠대요. 예. 그때 당시에도 앵무새가 너무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아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다 같이 가족이 돼서 좀 같이 키우고 이런 느낌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직원이 숙소 생활을 막 하고 있을 때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눈이 맞은 남직원이 있었대요. 근데 교제를 하면서 뭔가 계획이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남자는 어린 나이에 무책임하게 그냥 모르는 척을 하고 도망갔나 봐요. 뭔가 그런 무책임한 행동과 충격 때문에 그 여직원이 며칠을 못 가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그 여직원이 데려온 앵무새만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숙소에. 근데 그 평소에 그 여직원을 좀 많이 생각했던 사장님이 그냥 이 앵무새만큼은 우리가 좀 잘 돌봐주자 하고 그냥 숙소에서 같이 키웠대요. 네. 뭔가 이 말을 하면서 마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생각으론 그 앵무새를 대하는 사장님이 좀 이상했다. 뭔가 물건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대요. 뭔가 자기 생각으로는 그 앵무새도 가게 매출이 잘 나오게 하는 뭔가 부적 같은 존재같이 느껴져서 직원들이 케어를 하려고 해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엄청 과민하게 그 앵무새를 대했대요. 그런 게 조금 뭐 이상한 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떠난 후에 앵무새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마다 너무 시끄럽게 울었었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혼잣말도 너무 해서 직원들도 막 잠을 너무 설쳤고 힘들어해서 막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사장한테 말을 해도 오히려 좀 정색을 하면서 그냥 새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고 앵무새가 거슬리면 그냥 니네가 나가라 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더래요. 예. 왜 앵무새한테 뭐라 하냐. 그래서 그냥 실제로 밤마다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말을 앵무새가 혼자 하는데도 그걸 못 견디고 나간 직원들도 좀 있었었대요. 직원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 앵무새가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여직원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냥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지냈었대요. 예. 또 한동안 잠잠했었었대요, 며칠. 그 직원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가게가 다른 식당 일자리보다 돈을 더 많이 줘서 그냥 참고 지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누나는 마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가 뭔가 어제 있었던 일도 그렇고 그 숙소에서 더 수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사장님이 되게 말을 했대요. 예. 근데 뭔가 앵무새 이야기를 꺼내자니 자기도 좀 찝찝해서 거짓말로 좀 둘러댄 거예요. 마침 오늘 친구들이 태국을 놀러 오게 돼서 다른 숙소를 잡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냥 자기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것 같다고 좀 거짓말을 했대요, 사장님한테. 갑자기 그 사장님이 듣더니 앵무새 때문이요? 이러더래요. 누나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이렇게 좀 놀랐나 봐요. 막 뭔가 혼자 조금 막 웃으면서 아니 뭔 친구들이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냐고. 그냥 앵무새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무슨 땡땡씨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누나가 되게 놀랐었대요. 그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뭔가 그 사장은 그런 거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게 놀랬었대요. 그리고 처음에 뵀을 때는 친절하시기도 하고 되게 잘 챙겨주시는 모습이 좀 아버지 같았어갖고 의심되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좀 모른 척을 하면서 앵무새가 무슨 일이 있냐? 아 진짜 뭐 별다른 일이 아니라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서 그냥 제가 거기 가기로 한 거고 그동안 신세 정말 잘 줬고 감사하다. 다음에 또 친구들 데려가겠다라고 그냥 좀 능청스럽게 말을 좀 둘러대고 자리를 떴대요. 사장님은 그냥 뒤에서 뭐 알겠다 뭐 잘 가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누나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누나도 뭔가 민망하기도 했고 거리가 좀 멀어질 때쯤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갔대요. 앞으로 여행이 며칠이나 좀 더 남았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로 되게 찝찝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이번 여행은 좀 뭐가 안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귀국 일정을 좀 앞당겨서 비행기 표를 그냥 바로 내일로 가는 표를 다시 끊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늘 자기네 그 게스트하우스 있는 가게 앞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 친구분들이랑 같이 놀러와서 바베큐도 먹고 놀고 가라고. 그래서 막 파티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문자를 보내더래요. 누난 되게 그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대요. 낮에 정색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또 뭔가 좀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이상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친구들도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저희끼리 놀고 싶어서 나중에 또 태국 오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그냥 둘러댔대요. 근데 그 사장님 답장으로 어차피 여권 가지러 와야 될걸요? 라고 보내더래요. 누나는 무슨 소리냐고 좀 벙 쪘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그 숙소 급하게 나오면서 자던 방 서랍장에 여권을 뒀었는데 네. 그걸 그냥 까먹고 두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사장은 그걸 알고 뭔가 그 누나를 부른 것 같았대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진짜 엄청 많이 했었대요. 여권 다시 발급받고 이러려면 일정이 더 미뤄지는 게 싫어서 당장 그냥 내일 한국을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가야겠다 싶었대요. 어차피 거기 직원들도 다 있고 네. 차마 자기한테 그 사장이 해코지를 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바로 찾으러 갔대요. 긴장을 아무래도 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 파티를 하는 게 맞을까? 그 사진이 가짜마 이런 거 아니어서 막 온갖 상상을 막 했대요. 근데 도착하고 보는데 직원들이 진짜 막 바베큐 파티하면서 놀고 있더래요. 진짜 파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파티하는 데를 쭉 둘러보는데 저쪽에 구석에 파라솔 펴져 있는 그런 의자 같은 데에서 사장이 혼자 앉아서 좀 쉬고 있더래요. 예. 얼른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여권 받고 가야겠다 하고 후다닥 가서 여권 받으러 왔어요 말을 했는데 그 사장이 쓱 보더니 왜 친구들 안 왔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친구들 그냥 숙소에 있다니까. 거짓말했네. 친구들 안 왔지?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아니요 진짜 친구들 숙소에 있고 저 혼자 두고 온 거라서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그냥 제가 빨리 온 거라고 막 둘러댔대요. 빨리 가려고 테이블에 여권을 잡고 이제 가려는데 그 사장이 그 누나 팔목을 잡더니 갑자기 진작에 말하더래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나랑 여기서 같이 장사하면서 나랑 만나볼 생각 없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였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진지해 보여서 너무 싫었대요. 계속 손 잡고 놔주질 않더래요. 그냥 자기랑 여기서 살자고. 누나가 그 얘기 듣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왜 여태 자기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막 잘해줬는지 이해가 가더래요. 아무리 그냥 몇 번 본 단골 손님이어도 뭔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조금 막 이상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뭔가 그 상황이 무서워서 넘기려고 그냥 농담하지 마시라고 저 남자친구도 있고 한국의 가족들도 있고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막 실랑이를 벌였는데 계속 진지하게 보면서 나랑 그냥 같이 여기 있자. 내가 여기 다 해줄게. 뭐하러 한국 가? 계속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손을 안 놓고 계속 그러니까 누나도 무섭고 화가 나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손을 뿌리치고 그 사장님 뺨을 자기도 몰래 때렸대요.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누나 뛰어서. 근데 그 사장도 뭔가 뺨 맞은 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벙이 쪄서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거기 앉아서 누나가 도망가면 계속 봤대요. 그렇게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날 밝자마자 공항으로 갔나 봐요, 누나가. 그래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바로 탔는데 출발 전에 그 사장한테 또 문자가 한 통 왔대요. 내가 꼭 한국 가면은 너 찾아낼 거야 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대요. 뭔가 자기를 되게 협박하는 것 같았대요. 내가 어떻게든 너 찾아낼 거고 그때 너 데리고 다시 태국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너무 그 문자 자체가 무서워서
번호고 뭐고 다 차단해버리고 문자도 지우고 그냥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고 집으로 오자마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짐도 안 풀고 그냥 바로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을 켰는데 메일이 와 있더래요. 이메일을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마리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 메일 주소를 보니까 마리면 그 사람 아닌가 하고 봤는데 그 메일을 안 보려고 했대요 처음에. 왜냐면 또 거기랑 엮이는 기분이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진절머리가 나서 안 보려고 하다가 또 마리는 뭔가 믿음이 조금 갔나 봐요. 그런 얘기도 자기한테 해줬고. 그래서 메일을 봤는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고 전해야 될 말이 있어서 체크인할 때 받았던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혹시 맞냐고 너. 그리고 만약에 너가 맞으면은 내 라인 아이디니까 여기로 꼭 메신저 보내줘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라인 어플을 깔고 바로 그 계정한테 메신저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마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너한테 말을 좀 다르게 했다. 무슨 소리냐? 그 마리가 너가 그 사장이랑 잘못 엮이는 게 좀 무서워서 앵무새 말도 좀 거짓말을 했고 예. 그냥 내가 좀 사실을 숨긴 게 있다. 누나 무슨 소리냐? 사실은 여권 너가 두고 간 거를 내가 먼저 발견을 해서 그 사장 몰래 너한테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걸 사장이 먼저 봐서 그 여권을 뺏겼다. 그리고 그냥 그거 자기가 전달할 테니까 나보고는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너한테 연락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너가 다시 온 걸 보고 놀랐다고. 안 가지러 올 줄 알았는데 여권을 가지러 와서 그런 사장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보고 자기도 되게 조마조마했었대요. 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막 잘 뿌리치고 도망간 걸 보고 되게 안심을 했고 한국에 무사히 가면은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앵무새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려고 다시 연락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가게 오픈 멤버로 네. 마리랑 그 앵무새 주인 직원이랑 다른 직원 몇 명 있었대요. 근데 그 앵무새 주인 직원이 다른 직원이랑 눈이 맞아서 그런 얘기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이 그냥 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처음에 그 앵무새 키우는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부터 엄청 성도 많이 하고 성을 막 일삼았었대요. 그 직원한테는. 근데 그 직원은 돈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숙소 제공해주고 밥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조건 때문에 참으면서 지냈었대요. 근데 결국 그 사장이 그 여직원을 건드려서 그 여직원이 애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준 마리는 이 이야기를 밤에 청소를 하다가 사장방에서 그 이야기를 그 직원이 나눈 걸 이제 몰래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앵무새를 키우던 여직원은 사장의 애를 낳을 생각이었고 결혼이나 이런 거는 아니어도 양육비는 좀 지원을 해달라. 나는 이 아이를 낳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었대요. 근데 그 사장은 막 폭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게 내 애랑 증거가 있냐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난 모른다라고 이제 모르쇠로 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숙소 근처에서 그 여직원이 혼자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게 발견이 된 거였고 사장은 다른 남직원을 막 해고를 시키면서 제가 쟤랑 그렇게 돼서 이러는 일이야 라고 다른 직원들한테 막 거짓말을 했었대요. 그리고 마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장은 절대 모르고 있대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리가 두 번 다시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장 원래 좀 이상하다. 한국인이라고 처음엔 좋았는데 되게 이상하고 좀 사이코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앵무새가 막 했던 그 무서운 소리 막 이런 것보다도 그 사장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게 오히려 더 무서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남아 같은 나라나 태국에 대해서 엄청 누나가 공포증이 생기고 뭔가 가면 또 그 사람을 마주칠 것 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나라 근처에는 절대 여행을 안 갔고 그래서 저도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외여행은 역시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분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못 갈 만하긴 하네요. 네. 야, 근데 앵무새가 등장을 하고 와, 이런 또 반전까지 숨어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네. 야, 오늘 둘째 대진님께서 그 누님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국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 상황 때문에 그분은 다시는 못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둘째 대진님. 오늘 사실상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풀어주실 수 있는 거는 둘째 대진님께서
잘 또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로 그 사장도 사장이고 이 이야기 자체가 기괴하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섬뜩하고 그 앵무새가 했던 말도 그렇고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준비 단단히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둘째 돼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둘째 돼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돼지님. 네.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목소리가 훨씬 더 잘생겨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달라진 건가? 아무래도 네 번째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조금 적응이 됐는지. 여유가 이게 다르긴 하네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네. 공사장에서 제가 일용직 근무를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둘째 되시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2017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노가다로 일용직 일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1년 전인 2016년도부터 제가 군대를 다니면서 상병 때부터 휴가를 나올 때마다 서울 상병을 하려고 돈을 좀 모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가다 판을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노가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앳돼 보이거나 일을 좀 잘 못할 것 같으면은 현장에 가기도 전에 빠꾸를 먹거든요. 그래요? 그 인력소를 가면은 거기 소장님이 계신데 네. 다른 아저씨들한테 우선적으로 일거리를 주시고 저한테는 오늘 네가 갈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빠꾸를 주세요. 네. 그게 약간 저도 분하고 나도 돈 벌렀는데 시켜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할까라는 도끼가 있어서 빠꾸를 당해도 휴가를 나올 때마다 계속 저는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장님도 저의 얼굴을 기억을 하셨는지 너 독하다 진짜 또 왔네 이렇게 하신 거죠. 알았다 너 그럼 일 해봐라 한번. 그러고 처음으로 현장 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현장 투입을 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네. 살던 곳에서도 조금 더 가야 되는 외지에 추모공원이라 그래서 이거. 납골 땅을 아주 크게 만들던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쪽에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제가 갔을 때는 공사가 한 70% 이상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처음에 현장 일을 지시를 받기 전에 이런 저런 상황들을 배우고 안전교육도 받았는데 사실상 그 노가다라는 게 제가 거길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목수라던가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다양한 기술직 분들이 주된 작업을 하시고 저 같은 일용직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시다라 그래서 예. 시다바리의 줄임말이거든요. 예. 거기서 그냥 잡일을 많이 주세요. 자꾸 시키면 하고.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이거 저기 날라라, 이거 치워라,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시다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날 처음부터 제가 노가다 일을 마지막으로 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같이 뵀던 쉽게 그냥 김씨라는 호명으로 그분을 부를 텐데 김씨 아저씨가 저를 굉장히 첫날부터 잘 챙겨주셨어요. 나이대는 약간 저희 큰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이었고 아들 얘기도 하시면서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 너 되게 의젓하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는 이런 수칙이 있는데 꼭 잘 지켜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면서 몸 안 다치고 돈 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해보자 이러면서 막 옆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조금 다치려고 그러면 대신 잡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또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담당하시는 반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반장님은 첫날부터 제가 일을 하기 마지막 날까지도 굉장히 저만 보면 갈구시고 아이고. 그 정도까지 화를 내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저한테 나무라시고
뭔가 유독 저를 되게 탐탁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지금 와서 생각이 들면은 그때 당시에 거기 저만큼 어린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어리니까. 예, 네, 좀 그런 게 그래서-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꾸중을 늘 들으면서도 그래도 딱 끝났을 때 그 돈을 받는 순간의 쾌감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루 바짝 일하는데 바로 돈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다 일이 저는 좀 잘 맞았어요. 왜냐면 또 제가 현역 출신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런저런 잡일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거의 반 노가다를 군대에서도 해봐서 생각보다 크게 다를 게 없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4시, 5시에 칼 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군인이다 보니까 되게 적응이 잘 돼 있고 이거 군대 일과랑 거의 비슷하다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병장 휴가 때도 계속해서 그쪽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역을 하게 됐어요. 전역을 하고 서울을 상경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좀 남은 시간이었는데 최대한 돈을 바짝 벌어서 서울을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도 안 쉬고 노가다를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역을 하고 나가는데도 김씨 아저씨는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둘째 내진까지 둘로 상을 하겠습니다. 둘병장 왜 전역했는데 자꾸 와?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젊은 사람이 쉬어야지 왜 자꾸 젊은 사람이 벌써 이런 현장 와서 일하냐. 저 그게 아니고 저 한 달 뒤에 서울 갈 건데 돈을 조금 벌어놔야 돼서 일을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의젓하네 이러면서 또 저를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전역을 해놓고도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진 날이 있는데 예. 그날도 오늘처럼 되게 우중충하고 뭔가 좀 낮은데도 밝지도 않고 그런 날이었어요. 원래 제가 노가다를 가는 패턴이 아침 5시에 일어나면은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인력사무소를 가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셔서 새벽 기도를 항상 가세요. 이제 가시는 길에 저를 내려다 주고 가시면은 네. 시간도 딱 맞고 가는 길도 비슷해서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먼저 일어나서 저 준비하고 엄마 준비하시면 같이 가고 이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잠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날 분명히 일찍 잤고 컨디션도 좋은데 그날따라 잠에서 못 깨겠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진짜 꿈에서 헤매다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깨우셨거든요. 너 왜 이렇게 못 일어나?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나 오늘 왜 그러지? 근데 뭔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제가. 예. 너 오늘 그냥 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나 오늘 가야 돼. 왜냐면은 제가 또 다음 날에 그 애들끼리 뭐 생일 파티랑 이런 막 술자리 약속이 있었어갖고 돈이 좀 더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인이 되고서부터 집에서 용돈을 거의 안 받았었고 제가 직접 제 쓸 돈을 벌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술 먹을 돈을 받기도 싫었어요, 부모님한테. 나 내일 약속도 있고 놀아야 돼서 오늘 일을 꼭 나가야지만 내일 놀 돈이 생긴다. 그래? 근데 오늘 날씨도 되게 우중충하고 너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가지 말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가야 돼, 오늘. 막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얼른 준비해서 내려와. 이러고 내려갔는데 차에 타서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웬만하면 그냥 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 원래도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전에도 네. 현장 일 나갈 때 가지 말라거나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 가서 잘 하고 오고 조심히만 다녀와라.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저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미 준비도 다 하고 나왔고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늦었다. 그러더니 계속 엄마는 오늘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갑자기 완강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을 해봐라. 사실은 엄마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영적으로 그런 게 있으세요. 꿈자리가 굉장히 잘 맞으시고 그 촉이 굉장히 좋으세요. 뭐 무당이나 신기 이런 건 절대 아닌데 항상 그 촉이 좀 잘 맞으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에 대한.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그날은 뭔가 그 얘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뭔 꿈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 벌버무리시더니 그냥 대충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좀 다치는 꿈을 꿨다. 그 무슨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냐. 그냥 엄마가 내면적으로 내가 현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다. 나 오늘 컨디션도 좋고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데려다 달라. 그래, 너 그러면은 무리한 거 하지 말고 조심히만 해 하고 데려다 주신 거죠. 그날도 사무소에 다 도착을 해서 똑같은 그 추모공원에 또 배정을 받고 인력사무소에서 하이바랑 이런 거 다 챙기고 나서 봉고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한 20-3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이동하는 동안 아저씨들이랑 안에서 담소도 좀 나누고 웃으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봉고차를 타자마자 잠이 너무 쏟아져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아, 나 나올 때 괜찮은데 왜 이러지? 조금만 눈 좀 붙일까?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반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그 꿈에서 모종의 이유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그 꿈을 꿨어요, 제가.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고 잠에서 깨는데 이제 현장에 도착했더라고요. 아, 뭐야, 일 시작하기도 전에 진짜 짜증나네, 이러고. 아, 오늘 뭐 재수가 없는 날이려나? 엄마 꿈도 왜 그러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침밥을 먹고 조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럼 막 모여서 오늘 이렇게 조심하고 뭐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길 거 예비해서 막 이렇게 하자 하고 안전 좋아 좋아 이런 거 막 구호도 외쳐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 주간에 제가 무거운 거를 좀 많이 옮긴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아, 뭔가 피로가 좀 되었거니 싶어서 오늘 내가 잠을 이렇게 못 잤나?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 좀 힘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 굉장히 잘 챙겨주신다는 그 아저씨가 오시더니 둘병장 오늘은 저거 줍자 이러시는 거예요. 웨지핀이라 그래서 폼핀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시멘트를 바를 때 틀을 잡아야 되니까 나무 판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나무 판자들끼리 이렇게 엮게 해주는 핀 같은 게 있어요. 삼각형 모양의 한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크기로 된 쇠로 된 핀인데 그게 공사장 바닥에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오늘은 저거를 그냥 좀 줍자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개꿀인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주우면은 그냥 시간도 금방 가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 페인트 통 양동이에다가 꽉 차면은 쏟아내고 또 줍고 약간 이런 거 무한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아, 오늘 일 되게 편하게 하겠다 하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좀 들뜬 거예요, 제가. 아, 오늘 그럼 빨리 끝나고 애들이랑 술력소 가야겠다. 오늘 끝나면 주말이니까 오늘 일 쉬운 거 한다. 이렇게 신나게 오전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낮잠을 또 잘 수 있는 시간이 좀 남거든요. 밥을 워낙 빨리 먹어서. 주변에 그 스티로폼으로 된 큰 두꺼운 폼보드가 있어요. 막 굴러다니는 게 있는데 대충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위에서 또 잠도 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자리를 잘 잡았고 잠에 들었는데 또 너무 깊게 잠든 거예요, 제가 그날. 또 꿈을 꿨는데 거기서 또 그 반장님이 또 꿈에 나오시는 거예요. 또 저를 엄청 꾸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꿈에서도.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평소보다 뭔가 더 불만이 많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데 너무 그 꿈에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그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다가 결국 또 꿈이 깼어요. 그래서 아, 오늘 진짜 왜 자꾸 이분이 내 꿈에 나와서 나를 짜증나게 하시지? 아, 나 오늘 기분 되게 또 좋아졌는데, 아까부터 굉장히 거슬린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됐어요. 똑같이 또 핀을 줍고 있는데 공사장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여기서 저기서 사방에서 막 드릴하는 소리부터 각종 장비들 쓰는 소리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일을 초반에 배울 때 그 김씨 아저씨가 저한테 안전수칙을 추가로도 알려주신 게 여기가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항상 귀를 잘 열고 있어라. 왜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피하라고. 근데 멍 때리고 일하다 그거 못 들으면은 진짜 맞으면 골로 간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공사장들이 이렇게 막 층이 올라갈수록 아직 난간은 안 생기거든요. 발도 잘못 헛디디면은 그대로 추락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항상 주변에서 주의 주는 소리를 잘 들어라. 귀를 항상 열고 다녀라. 늘 그거를 저는 좀 새기면서 있었어요. 내가 일을 하러 갔다 봉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뒤에 바구니를 제가 메고 하이바도 쓰고 있으니까 뒤를 이렇게 좀 돌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닥에서 그 외지핀을 줍고 있는데 그 반장님이 쓱 지나가면서 저한테 뭐라 콩시라고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들리진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혼자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뭔가 그러니까. 아, 꿈에서 그러더니 오늘 실제로 나한테 엄청 뭐라 하는구나. 아,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안 좋나 보다. 좀 신기를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계속 그 핀 줍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현장 일이 끝나기까지 한 2시간 좀 안 남았더라고요. 시계를 한번 보고 아, 이제 금방 끝나겠다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줍고 있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오늘 너가 크레인 쪽 가서 일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봤는데 또 없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 이러고 또 일을 했어요. 또 오더니 오늘 네가 크레인 가서 너 실린바 좀 풀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고 또 봤는데 정신없는 현장들 속에 막 또 시끄럽고 하는데 그 실링바가 뭐냐면은 크레인이 이제 물건을 내리면은 그 물건들을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그 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푸는 작업이 있어요. 물건을 다 내려주면은 밑에서 인부들이 그걸 풀어요, 다시. 그거는 저를 시킬 그게 아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를 자꾸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라고 그거. 그래서 뭔가 속으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시키지? 나 일개 시단데 웬일이지? 나를 좀 신뢰를 하나? 그리고 뭔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일을 또 막 신호받으면서 하는 게 현장에서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뭔가 여러 번 가니까 짬을 인정을 해주나 보다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크레인 기사가 막 부르더라고요. 이거 빨리 오라고 이제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안전수칙상 크레인이 물건을 다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크레인 근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든 사고가 날지 몰라서 물건이 뭐 추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레인이 완전하게 물건을 내려놓고 나서 크레인 위에 올라타서 그 띠를 풀러야 되는데 되게 현장이 그렇듯이 그런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아, 예. 아저씨들이 워낙 성격도 급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밑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성격이 급하셔서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효과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걸 자꾸 더 내려요, 손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그게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대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김씨 아저씨가 오시더니 후다닥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불병장이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반장님이 아까 저 시키시고 가셨는데요. 뭔 소리냐고. 그 사람이 너한테 이걸 왜 시키냐. 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저한테 갑자기 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저 하라고 계속 몇 번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 사람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이거를 네가 왜 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나와 저리 나와 위험해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 근데 뭔가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 시켜서 내가 잘 하겠다는데 왜 이게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아저씨한테 조금 대들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엄청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너 까불지 말고 너 할 거 하고 있어. 저를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저러시지 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거기서 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 더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뭐가 한탁치 않았나 보다 내가 아직은 이러고 그냥 다시 뒤로 가서 제가 그 핀을 줍던 구역에 가서 또 핀을 줍고 있었어요. 한 5분이 좀 안 지났나? 갑자기 예. 하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너무 놀랄 정도로 큰 소리여갖고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이게 뭔 소리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또 포병 출신이라서 실사격도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 포소리가 있어요. 포성 소리가.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게 땅까지 진동을 하고 있었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크레인이 예. 반파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위에 6층 정도 높이에서 철근을 내리고 있다가 와이어가 끊어진 거예요. 철근이. 그대로 수십 톤 되는 철근이 그냥 다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정말 큰 소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저기 김씨 아저씨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나랑 방금 교대하고 가셨는데?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근처에 있던 아저씨가 오시더니 사람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크레인 운전석에 계신 분도 안 다치셨더라고요. 크레인 기사분. 갑자기 그 기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내리시더니 손을 정말 벌벌벌 떠시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셔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 기사님도 몇 번 뵌 적이 있어갖고 현장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기사님한테 갔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려고. 근데 그 기사님이 허공을 보시면서 막 손을 떠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씨 밑에 있었어. 김씨 밑에 있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김씨 밑에 있다니까 계속 이러시면서 혼자 막 울먹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기사님 같은 경우도 큰일이 나신 게 그 크레인 과실이나 이런 걸로 와이어가 끊어진 거면은 큰일 나시게 되거든요. 그 회사라던가 그 기사님이 좀 법적 처벌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난감히 교차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듣고 그 근처에 계시는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밑에 인부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니까 일단 너 뒤로 가 있어 이러시더니 막 철근 사이를 보시는데 막 이러시더니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정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셔서 거기서 즉사를 하신 거죠.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너무 아버지 같으신 분이었는데 너무 마음도 아팠고
막 정말 친지 가족이 돌아가신 것 마냥 갑자기 그 공포감에 온몸이 지배를 하면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서 헛구역질까지 하면서 제가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아저씨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아, 너 빨리 가라고. 그냥 어차피 현장 터져갖고 당분간 여기 일 못하니까 너 오늘 그냥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수습을 하실 거니까 우리 이제 철수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물러났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와, 어떻게 공사장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오늘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나지? 예. 그러고 있다가 사무소로 가는 봉고차를 탔어요. 제가 너무 패닉에 빠져있으니까 옆에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거신 거예요. 아, 둘병장 괜찮아. 다행인 거야. 그래도 안 다쳤으니까 너도. 너 이제 그만 이렇게 돼 있고 빨리 정신 좀 차리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놀래서요. 이러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오늘 하루 종일 그 반장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반장님 어디 계세요? 왜냐면 같이 그 봉고차에 타 계셔야 돼요. 조수석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아저씨가. 아니 오늘 반장님 왜 안 보이시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반장 오늘 안 나왔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 저한테 크레인 일도 시키시고 계속 저한테 일 다른 거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헛것들었구만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나왔어. 오늘 다른 현장 갔다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엔 제가 정신도 없었고 아 그래요? 아 공사장이 오늘 정신이 없었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하고 인력사로 다시 올라갔어요. 금일봉을 받아야 돼서. 근데 금일봉을 받는데 인력소장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고 자기 인력소에서 일을 하는 인부가 죽은 건데 그러니까요.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가거든요 연락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다음 주에도 일 나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조금 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에이 사람 죽은 게 뭔 대수냐고. 원래 공사장 그래. 돈 벌어야지. 젊은 양반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아니요 저는 조금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알아서 해. 이런 텐션이 뭔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와,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니다. 말 섞어봤자 뭐 나만 피해를 보겠구나 하고 후다닥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놀라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가려고 골목을 들어갔는데 그 옆에 봉고차 같이 타고 오신 아저씨분이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이러시길래 좀 놀래긴 했는데 아직도 속이 좀 울렁거린다. 아 그래 그치 놀랬지. 근데 뭐 워낙 현장 일이 더 심한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겠죠 있는데 갑자기 담배를 같이 피우시더니 근데 아까 그 봉고차에서 한 말 뭔 소리야?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오늘 반장 봤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본 게 아니고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뒤에 오셔갖고 저한테 막 하다를 하셨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고. 확실해?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진짜 네가 왜 그 크레인 실링바 내리러 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상황을 이겨내고 생각을 자세히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말투부터 목소리가 모든 게 다 반장님이었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또박또박 오늘 너가 크레인 밑에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정말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네 맞아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불병장 오늘 뭐 씌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예? 그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그 현장에서 예? 뭔 소리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저씨도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저씨도 어느 날 일을 하다 말고 그런 식의 헛것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들었던 거는 옥상층에 있는 것 좀 가서 치우고 와라 이런 느낌의 무슨 일을 주는 걸 들었대요. 예. 그래서 봤는데 또 아무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안 하면은 뭐 욕 먹겠다 욕 보이겠다 해서 그냥 올라갔대요 그 위층을. 그래서 막 물건을 치우려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치울 물건이 없더래요 그 층에. 이상하다 하고 막 계속 둘러보고 계셨대요. 그러다 저기 뭐 끝에 쪽에 난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끝나는 그 층 쪽에 뭐가 이렇게 보여서 저건가 하고 갔는데 살짝 이렇게 고개를 내려서 보는 순간 저기 확 고꾸라지셨대요. 이제 다행인 게 그 한 5, 6층 되는 높이에서 1층까지 떨어진 건 아니고 한층 바로 밑에까지 떨어지셨는데 왜 그 외벽 공사하기 전에 약간 철분 같은 걸로도 이렇게 살짝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네. 계단 조금 비슷하게 해놔갖고 거기에 걸려서 다행히 완전 추락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게 그 아저씨가 어디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누가 밀었다라는 느낌을 들었대요. 야. 분명히 자기를 누가 밀었다. 예. 근데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고 내려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그 층에 올라간 직원들이 없었대요. 그 시간대. 너무 이상해서 내가 오늘 기가 허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계셨대요. 날이 조금 지나고 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렸대요. 근데 이제 그날 아저씨가 너무 이상하고 전에 있던 일도 생각이 나서 한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내가 이거 좀 집중을 해서 뭐가 있나 봐야겠다 하신 거죠. 그날도 또 그 정신없는 와중에 들었던 환청이 저기 있는 것 좀 어디 넘겨놔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한 층 정도 높이에 있는 다른 층에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걸 갖다 놓으란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그런 시멘트 같은 건 안 옮기고 그 현장을 한번 보려고 올라가다가 그 층이 계단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나무 가판으로 된 비스듬하게 세우는 그런 형태의 계단 아닌 계단이었거든요. 한 2걸음 정도 발을 딛자마자 그 나무가 썩어있던 부분인지 좀 약해져 있던 부분이 갑자기 푹 하고 밑으로 꺼지더래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또 시멘트를 들고 거기로 올라가셨으면 또 큰일 날 뻔하신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음날에 좀 점집을 찾아가셨나 봐요. 자꾸 공사장 일을 하는데 네. 현장에서 자꾸 이상한 게 들리고 그런다. 그래서 그 무당이 혹시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지역의 어디 부분에 있는 그쪽에 털을 냈다. 그러니까 아우 거기가 그런 데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좀 묘자리가 굉장히 많았던 주인 없는 묘들이 좀 많았던 그런 땅인데 거기가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거주하시던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아. 거기를 밀고 큰 납골당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거기에 그런 막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걔네가 좋겠냐고. 거기 그냥 뭘 이렇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갖고 다니면 뭐 헛것은 안 들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그 뒤로 그런 걸 들은 게 없었는데 차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뭔가 자기가 겪었던 거랑 너무 비슷했던 일이라서 놀랐는데 워낙 그 안에 다른 아저씨들은 귀신이고 뭐고 당장 오늘 살 일이 중요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네. 또 욕하실 거예요, 들으면. 네. 진짜 막 무슨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시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놀랬다가 제가 나올 때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쵸. 네. 그 어처구니 없는 누군가 모를 그런 괴성으로 저한테 그 일을 시킨 그런 뭔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심령적인 현상이 너무 이해도 안 갔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공포감이 있었다가 일단은 오늘 너무 감사했고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아마 이쪽 현장 못 나올 것 같다. 네. 제가 너무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현장에서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다 하고 정말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또 생각보다 일찍 왔거든요. 그때 한 1시간 일찍 마무리가 된 거라서 사고가 나서 집으로 복귀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보시더니 놀라신 거예요. 얼굴은 완전 사색이 돼 있고 뭔가 일찍 오니까 직감을 하셨나 봐요. 얘가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너 왜 그래? 그래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어머니 앞에 운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날 엄마 얼굴을 보면서 새벽부터 그 모든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니 엄마 나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고 제가 좀 울었어요. 왜 그러니 일단 얘기해보니까 앞에 있던 일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다독여주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 그 진짜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그러니까 너 분명히 오늘 내가 꿈자리 안 좋다고 가지 말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꿈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가 꿈에서 공사 현장에 그대로 있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너를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곳에다 밀어갖고 네가 그 바위에 깔아 뭉개져서 죽는 꿈을 꿨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너가 재수가 없어질까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 예. 근데 거 봐라. 진짜 오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교회도 다시 가서 그런 안수기도도 받고 뭔가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좀 빼내려고 많은 것들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씨 아저씨 어떻게 그 유가족분들 알아내서 네. 찾아뵈서 장례도 같이 가고 아이고, 잘하셨다. 아유. 결국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사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은 2번 다시 그 근처도 안 지나가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고는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공사장에 귀신이 많다라고 시들모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한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네요. 그 전에. 네, 정말 네 그쵸 아무래도. 계속 그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다시 한번 그 김씨 아저씨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대진님께서 다소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고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그럴 일이 없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둘째 대진님께서 많이 또 힘드시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주신 것 같아요. 단순한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너무나 또 잘해주셨던 김씨 아저씨가 생각이 나실 거고 도대체 그때 당시 분명히 그런 일을 시켰던 존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공사장에서는 이런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왜 아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대놓고 온 손님은 바로 돌비공포 라디오에서 또 모신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냥 뭐 이제 어중이 떠중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싱어송라이터. 대놓고 오신 코미디언 조훈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촬영을 하기 전에 굉장히 유쾌하게 또 생방송으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정말 정말 재밌으시네요. 그러니까 아, 막 자극적으로 웃기는 것보다는 그냥 말에 재미가 들어가 있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영광. 한창 또 여러 가지 릴스 챌린지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근데 또 돌비공포 라디오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돌비공포 라디오에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돌비님이 구독자가 한 20만 명이 좀 안 됐을 때부터 애청자였습니다. 자기 전에도 듣고, 네. 밥 먹을 때도 듣고, 특히 운전할 때도 이렇게 쭉 들어왔었는데,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게 들었어가지고, 한 번쯤 나가고 싶다. 그러면 네. 무조건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귀족이다. 그쵸. 원래 귀족이었다. 그럼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조은님께서 컨텐츠를 하다가 나 돌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영상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치만 저희 채널에 오신 거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네.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놓고 온 손님 좋은 편 조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이게 군대에서 제가 직접 본, 네. 아직도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예. 직접 본 경험인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네. 이게 탄약고 근무를 쓰다가 보게 된 거다 보니까, 근무할 때 항상 졸음도 졸음이고 그럼요. 춥고 더운 게 힘들지만 네. 모기도 힘들지만 귀신 보면 더 힘들죠. 근데 저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부사수인 제 후임도 같이 봤어서, 저만 본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군대 괴담으로 네네네. 실제로 겪은 거니까 네네네네. 조은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조은이에요. 좋았어? 제가 군대를 훈련소 조교로 이제 전역을 했단 말이에요. 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대는 조교들도 탄약고 근무를 섰어야 됐어요. 네, 탄약고 근무를 썼는데 한 번은 제 후임이랑 같이 탄약고 근무를 그때 근무가 한 2시 정도의 근무였던 것 같아요.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근무인데 저는 오른쪽을 주시하고 있고 후임은 왼쪽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후임이 저를 이렇게 치더니 순찰자 올라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순찰자가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돌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4시에 올 순찰자가 3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닌데 올라올 시간이 아닌데 하고 봤는데 순찰자가 총을 메고 한 명이 오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2인 1조로 다니잖아요. 2명이 와야 되는데 1명이 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네. 뭐 이제 뭘 놓고 왔거나.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총을 빼고 왔다는 건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총을 빼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시야가 좀 위에 있고 탄약고 좀 산 쪽에 있고 밑으로 쭉 길이 나 있어요. 네. 예, 시멘트 길이 나 있는데 순찰자가 쭉 올라오는 게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순찰 라인이 오다가 중간에 샛길로 그 계단 시멘트 담벼락이 좀 높게 있는 1명 들어가면은 꽉 차는 그런 좁은 네. 통로가 있었는데 뭐 그게 한 5m 밖에 안 돼요. 그 통로를 타고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시설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와서 탄약고를 체크를 해야 되는 루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계단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이제 5m니까 금방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는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면 실루엣이 잘 안 보이니까 안 나오네? 들어갔던 구역도 보고 나올 구역도 보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얼른 순찰을 하고 가야 저도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찜찜한 마음 상태로 1시간 정도 흘렀어요. 예. 1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본 순찰자가 오는 거예요. 예? 제때 그 2명이서 여군 한 분이랑 이제 병사 한 명이랑 이렇게 올라오는데 똑같이 그 계단 통로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 통로는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숨을 공간이 없는데 그 2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를 체크하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희 뭐 문어 다버 이렇게 하잖아요. 암고로. 그렇게 암고하고 올라와서 체크를 하는데 뭐 안 나오는 거 없어? 히타 잘 나와? 이런 거 체크하는데 제가 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 후임도 같이 약간 좀 얼어있다가 물어볼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뭔지 좀 무서우니까 혹시 저기 계단 안에 통로 안에 사람 없었나요? 하니까 없었는데 하고 고생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쪽 통로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 지휘 통제실로 뛰어가는데 그 장면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그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플래시맨 있잖아요. 플래시 영화. 거기처럼 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엄청 빠르게 사람의 속도가 아닌 속도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만 본 게 아니라 내 후임도 같이 보고 같이 얼었어요. 이게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속도가 저렇게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웬만한 빠른 사람들을 봤지만 그러고 나서 저도 얼어있다가 그대로 이제 근무가 끝나고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가 상병이었는데 옛날 일병 때 공포탄 오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거였어? 네. 네네네. 이제 어떤 선임인지 아는데 타중대 선임이었어요. 타중대 조교였는데 그 공포탄이 발사되자마자 그때는 실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저희 전 병사들 저희 대대가 다 뛰어올라가서 산을 뒤졌는데 한 3시간 수색 끝에 그런 통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오발 사고다. 이 병사가 고양이를 보고 잘못 쐈다. 라는 걸로 상황이 종료됐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 있고 나서 오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 왜냐면은 총기 검사하다가 오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안전장치 조정관을 안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아쇠 쪽에다가 마개 같은 걸 껴놓고 저희는 근무를 썼어요. 예. 오발 사고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정관 단발 놓기 전에 마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정관 단발을 해서 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고양이 갖다가는 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 중대를 찾아가서 그 중대 그 선임은 전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제 동기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혹시 자세한 얘기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귀신을 본 것 같다. 네. 사람의 형태로 군인이었는데 너 들은 거 없냐 하니까 사실 이거 전역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사실 고양이를 보고 쏜 게 아니라 제가 본 그 귀신을 똑같이 본 건데 점점 올라올수록 이 모자는 눌러 쓰고 이 총을 메고 올라오는데 암고를 하는데 암고를 안 받더래요. 예. 예를 들어서 밀키스 하면은 뭐 콜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서 그걸 3번 정도 경고를 했는데 안에서 공포탄을 쏜 건데 똑같이 다다다다다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팍 하고 도망을 가더래요. 근데 그게 저가 본 거랑 똑같이 말이 안 나오니까 일단 쐈는데 비상사태가 열렸고 그리고 이거를 찾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거 귀신이라고 느껴져서 못 찾겠다 싶어서 고양이라고 자기 고양이를 잘못 봤다고 얘기를 한 거고 상급부대 얘기할 때도 이게 사실 귀신을 보고 쐈다보다는 고양이를 보고 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들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좀 더 좀 더- 현실적이지. 예, 왜냐면은 조교기도 한데 막 귀신 보고 무서워서 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고양이 잘못 봤다가 나왔던 거라서 이게 저희 부대에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 저 말고는 거기서는 그분하고 저만 아마 봤던 그런 이야기지 않나 하는. 와, 이거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신 거 보면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그쵸.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때 네. 당시에 뭐 동기분들, 현 후임분들 네네. 전부 다 유명했겠네요. 이 사건이. 그쵸. 그리고 제 아들뻘 되는 후임이 네, 먼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본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명백한 뭐 있었던 사실인 거죠. 네. 처음에 군대 이야기부터 이렇게 세지면 어떡하시려고. 아, 네. 진짜 이게 사람이었으면 사실 좀 뭐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겠지만 다 깨우고 수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일단은 그 계단 통로를 다 지나갔는데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속도도 저는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이펙트 효과 같은. 그러니까. 그 속도가, 그냥 짐승 속도랑 사람 속도랑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닌 거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가 보는 거잖아요. 이 거리를 분명히 알고 이 사람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사사사사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이거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귀신이 뭐 9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뜩하네, 섬뜩해. 네.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또 섬뜩한 군대 괴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그렇지. 당시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뭐 이거 발도 안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뭐 일단은 이 이야기가 제일 좀 제 이야기 중에서 그나마 좀 덜 무서운 이야기지 않을까. 이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군대 괴담 이야기도 너무 섬뜩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두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궁금하네, 이거. 여기까지가 또 군대 괴담이긴 한데 군대 귀신 왜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어느 군대인 거야? 도대체? 이거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저희 중대에 좀 유명한 귀신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마 저희 뭐 훈련소 나온 분들은 뭐 이렇게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일생활관 귀신인데 이게 훈련병들을 계속 봤잖아요. 매 기수마다. 일단 제가 뭐 한 1병 정도 됐을 때부터 일생활관에서 불침번 서는 친구가 불침번을 쓰다가 그 조그마한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에서 자기 동기들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그 불침번의 임무인데 네. 구막사라서 다 나무 침상이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 시멘트 복도 있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여자 꼬마애가 쪼그려서 앉아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장소에. 예, 그래서 이 친구의 말로는 자기가 좀 너무 졸려서 눈을 감았다가 이제 다시 떴다가 감았다 떴다 하는데 순간 보여서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봤는데 끝까지 그 친구가 눈을 마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 저희 조교들이 그거를 안 믿겠죠. 예. 뭐 그래서 아니 너가 지금 불침번 쓰기 싫어서 워낙 훈련을 하기 싫으면은 좀 약간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친구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기수 있잖아요. 7주 훈련하고 한 5주나 3주 정도 그렇게 공방기를 가지고 다음 훈련 기수를 받았는데 똑같이 그 일생활관에서 어떤 한 훈련병이 불침번을 쓰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는데 저희가 뭐 조교인데 굳이 훈련병한테 여기 귀신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걔가 똑같이 이 창문으로 그 여자 꼬마의 귀신을 봤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친구는 이제 좀 담이 좀 약한 친구였던 거라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저도 진짜 있는 건가? 이랬고 또 다음 기수에서 그 훈육분대장실이 일생활관에 있어요. 훈육분대장실은 조교가 이 훈련병들이랑 같이 자는 공간인데 그냥 똑같은 평상에 칸막이만 하나 놓고 커튼 앞에 쳐놓고 그렇게 있는 게 훈육분대장실인데 그 조교가 탄약고 근무를 나갈 때 그 해당 시간에 있는 그 불침번한테 미리 자기 전에 나 뭐 2시에 한번 깨워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신 커튼을 치고 깨우면 안 되고 왜냐면 사생활이니까 그냥 목소리로만 뭐 누구누구 분대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침 2시가 돼서 그 불침번인 그 친구가 똑똑똑 누구누구 분대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근데 이 분대장이 좀 잠기가 어두워서 여러 번을 불렀대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커튼을 이렇게 딱 걷었는데 밑에 그 예상 분대장이 평상 쪽으로 끝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위에 여자 꼬마 귀신이 이러고 샌드위치처럼 공중에서 떠서
이 조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공중에 떠서 이 조교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는 솔직히 정수리를 받지만 너무 무서워서 또 그때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이 분대장이 깼고 이 분대장은 이 조교는 전혀 느낀 건 없었다. 뭐 이렇게 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훈련병들의 말로만 해서는 사실 조교들이 그걸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아 이거 매 기수마다 신기하다. 여자 꼬마의 귀신이라고 단발머리에 딱 그 여자 꼬마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네?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번은 저희 소대장님인데 농땡이 약간 장난꾸러기 소대장님이 계셨는데 훈련병이 없는 기간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요. 막 침고료 정리하고 훈련병들 방탄 헬멧 정비하고 하는데 그게 좀 하기 싫었는지 몰래 일생활관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후임 소대장님이 계급이 소위인 소대장님이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 중위 소대장님이 바바바바 뛰어오는 거를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누구누구 중위님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고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작업할 거 하다가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하필 또 똑같은 그 후임 소대장님한테 뛰어오는 걸 또 걸린 거예요. 야, 예. 으악 하면서 뛰어오는 걸린 거여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둘이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하는데 나 어차피 이제 사실 저녁할 때도 됐고 뭐 좀 애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 사실 거기서 자고 있었다 몰래. 근데 눈을 떴는데 그 관물대 위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 관물대 위에 공간에 그 방독면이 있고 그 옆에 그 여자 꼬마의 귀신이 이렇게 낑겨서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서. 그래서 그거를 사실 교관님이잖아요. 그렇죠. 한 훈련소의 교관님이 그걸 거짓말 칠 일도 없고 아무리 장난꾸러기라도 그걸 보고 뛰어나오다 걸렸고 그렇게 2번을 봤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게 있으니까 저희 정확한가? 라고 할 때쯤에 제 마투임이 매번 그 막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일생활관 옆에 큰 유리문을 항상 잠그고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취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제 유리문을 자전거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돌면 여기에 일생활관 창문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잠그고 딱 돌아봤는데 여기에 그 여자 꼬마 귀신이랑 이렇게 딱 붙어서 바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 여자 귀신이 자기를 쳐다봤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희가 알기로는 말 수도 없고 거짓말을 그리고 오버해서 나 귀신 본다라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칠 사람이 전혀 아닌 친구였거든요. 뛰어와서 맞선임이니까 저 귀신 봤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야? 이래서 놀리다가 속으로는 이 중위님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해서 한번 그쪽으로 장난으로 저기에 또 잠그고 와봐 했는데 보통 선임 말을 듣잖아요. 네. 죽어도 안 가겠다고. 나 진짜 절대로 안 가겠다고. 부탁드린다고. 나 진짜로 저기는 일생활관은 다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찐이다, 이거. 그래서 이 친구가 다행히 일생활관 조교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배정을 좀 잘해서 이제 거기가 1소대였는데 3소대 조교로 배치를 돼서 그 뒤로는 뭐 그쪽으로 갈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매 기수마다 같은 귀신을 봤다는 건 저는 그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진짜 귀신이 있구나. 제가 기독교지만 뭐 귀신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 솔직히 이거는 마술도 아니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 공중에 떠 있었던 게 또 정말 너무 무섭고. 맞아요. 이게 그게 있어요. 나만 보거나 그랬으면 내가 좀 피곤했나? 내가 요즘 좀 기가 허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군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야 되지? 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자꾸 목격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목격이 되면 이거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라도. 네네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조교다 보니까 예. 애들이 동요되고 그리고 훈련병들은 거기 오면 애기가 되잖아요. 사실. 훈련소 입소하면 생각납니다. 모든 게 다 무서워요. 그때가 진짜 여기 내 가족 없고 나 챙겨줄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귀신까지 있어버리면 뭐 저희 부대의 유일한 여자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군대 훈련소 가면 머리 빡빡 밀고 그쵸. 누구지도 모르는 애들이랑 네네네네. 동기랍시고 같이 뭐 몇 날 며칠 생활을 하고 네네네. 윽박 지르고 조교들이 막 무섭게 하고 맞아요. 그런 상태인데 또 그런 일까지 겪으면 훨씬 더 무섭죠. 네, 그래서 좀 네. 거기 부대에 오래 있었던 교관님 중에 부사관 그 상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여기가 자기가 알기로는 전방이다 보니까 부대가 사람이 좀 많이 여기서 죽었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꼬마 여자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산들이 다 기가 세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예전에 6.25 때는 산에서 전투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뭐 동네에 있는 산인데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쵸. 전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냥 땅만 파면 유골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유해 발굴하면 진짜 땅만 파면 나오는 산도 있어요. 그만큼 한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네. 원래 산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동물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죽었다. 그리고 그런 땅에 또 군대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 에피소드가 섬뜩하네요. 그 마음 알아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군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에서 친하던 그런 형 있잖아요. 네. 예, 단짝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겪은 일입니다. 그 형이 이제 낚시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낚시를 가는 걸 좋아해서 서해 쪽 바다 낚시를 이렇게 갔는데 채비를 꾸려가지고 가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던졌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럼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점점 이제 그 평평한 항구 쪽도 보이고 걸어가는데 소형 어선 한 대가 있고 거기에 그물이나 아니면 낚시 장비들을 챙긴 어부 한 분이 보였대요. 근데 그 형이 좀 넉살이 좋은 분인데 예전에 한번 그런 소형 어선 어부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 혹시 일하러 가시는 김에 좋은 스팟 있으면 같이 낚시에 옆에서 좀 던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번 낚시를 간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었대요. 뭐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좀 심심한데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 보이는 분한테 저 선장님 죄송한데 괜찮으면 저도 같이 가서 좋은 스팟에서 낚시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쓱 이렇게 보더니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싸 다행이다. 물고기 잡을 수 있겠다 하고 그 배를 타고 쭉 이제 항해를 하는데 보통 제가 배낚시를 나갔을 때도 40분 정도면은 포인트에 스팟에 가거든요. 예. 낚시 잘 잡히는 곳에. 근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쭉 앞으로만 가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언제 도착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앞만 보고 배를 이렇게 계속 몰더래요. 원래 근데 좀 이쪽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해본 직업이다 보니까 뭐 혼자 또 어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무뚝뚝하시구나. 네. 뭐 이런 생각에 내가 좀 부탁해서 온 건데 너무 보채는 건가 싶어서 그냥 기다렸대요. 묵묵히 기다리는데 1시간 반쯤 됐을 때 저 멀리서 좀 꽤나 큰 배가 쓱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이 선장님은 그쪽으로 배를 갖다가 이렇게 쭉 가까이 붙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부딪힐 것 같은데 할 때쯤에 목에 칼을 대더래요. 목에 칼을 대고 저절로 타라고 빨리 가서 올라가서 타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바로 눈물부터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되게 공포감에 떨면서 어쨌든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거기 있는 선원들이 그 등 허리 이쪽 다 잡고 끄집어내서 배에다가 놓고 그 많은 선원들이 죽기 직전까지 때렸대요. 막 밟고 차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이 정도로 맞다가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원양어선이더라고요.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원양어선에 내가 탔구나. 그 다음날부터 진짜로 매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뱃일을 시키고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딱 다 모여서 자기를 진짜 첫날 왔던 것처럼 패더래요. 계속 맞고 일하고 맞고 일하고 이야. 이거를 시계나 그런 것도 없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끔 점점 세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 맞아서 죽든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치, 물에 그냥 빠져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생각해낸 게 이 배는 절대로 육지로 안 간대요. 자기가 있던 동안 육지로 한 번도 안 가는데 한 번씩 작은 배가 와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옮겨서 거기에 있는 큰 물고기 통에다가 그 낚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열면은 물고기 넣을 수 있게끔 큰 이제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고기를 다 담고 그 배는 가고 그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와가지고 물고기를 담고 가고 이걸 반복할 때 자기가 물고기를 넣으면서 사이즈를 봤는데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진짜로 죽을 각오로 이렇게 마지막 물고기를 넣다가 자기가 그쪽을 빠졌대요. 쓱 들어가가지고 진짜 막 숨 참고 문이 닫힐 때까지 위에 뚜껑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문이 닫히더래요. 그리고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딱 올라왔더니 코까지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더래요. 여기 옆에 물고기며 새우며 엄청 가득하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까 살까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입에 물이 들어가도 막 참고 어떻게든 참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지나도 도착을 안 하더래요. 이것도 이제 난관이다. 어떻게 이거 도착을 안 하네? 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드디어 배가 좀 정박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박하자마자 문이 열릴 때 그대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장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을 잡을 정도의 정신이 안 차려질 만큼 깜짝 놀란 거죠. 거기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제끼고 막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근데 그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구르고 막 이랬는데도 진짜 막 기어서 좀 가다가도 다시 다리 쥐 풀리면 막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저기 하나 구멍가게 슈퍼마켓 하나가 보이더래요. 달려야지. 네, 미친 듯이 달렸대요. 막 몸이 어디 다치든 상관없이 막 뛰다가 가까이 갈수록 거기에 간판에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 지역번호를 대충 봤는데 061이더래요. 061이면 어디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라남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해 쪽 갯바위에서 낚시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내려간 거죠. 그게 그거고 자시고 간에 일단 가게 전화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비를 어떻게 이렇게 받고 본인 집으로 택시 타고 가서 한 3주 동안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잡아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사람도 못 믿겠더래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맞다 보면은 이 사람이 또 나를 걷다가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좀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가 저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근데 영화는 현실보다 못하거든요. 네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와, 진짜 이거는 생존담이네.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들었지만 지인이 그렇게 당했다니까 사실 와, 이분한테는 진짜 큰 트라우마겠다. 사실 이 정도면은 모르는 배는 절대로 타면 안 된다. 솔직히 모르는 차도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되죠. 특히나 바다로 나가는 거는 바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칼 들이밀면. 그래서 뭐 사실 우리 뉴스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강제로 배에 태워서 이런 일들처럼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여러분 혹시나 뭐 모르는 배는 안 타시는 게. 너무 무서운데? 이거 현실 공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이 사건도 정말 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현실 공포로. 네네네. 네,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또 개그맨 지망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누구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극단 단원 시절에 저희 극단 연습실이 신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연습실이 신림이다 보니까 저희 극단 단원 형들이나 이제 동료들은 신림 근처에서 자취를 조금 했었어요. 네. 거기 안지아 이런 데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친한 형도 거기 신림 근처 안지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또 좀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항상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형이 좀 가오라고 하나요? 좀 멋을 위해서 한 번씩 친구한테 차를 한 번씩 빌려가지고 데이트를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드라이브하고 데이트하고 다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좋네요. 잠에 들었대요. 잠에 들고 갑자기 중간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우리 집인가? 이러고 있는데 또 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서 나가서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하는데 차를 빼줄 그 자리가 아니래요. 앞뒤로 있어야 내가 빼줘야 나가거나, 그리고 평행 주차라고 하죠. 평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리가 있었고, 이 차가 내가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차를 빼달라고요? 옆에 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차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 차가 이 집 차량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죄송한데 그 차가 제 차인 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금 내는 소리가. 그래서 살짝 귀를 갖다 대서 들어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짜가더럽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뭐라고요 아저씨? 하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문을 치는 거예요. 현관문을 빵빵빵빵 쳐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아저씨 뭐예요? 여자친구도 옆에서 놀라고 그래서 뭐야 오빠 어떻게 좀 해봐 해서 아저씨 나 지금 경찰 불러!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질렀는데 그러고 방방방 치더니 터벅터벅터벅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반지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들리더래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조용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사실 확인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우니까 잠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안 되냐, 갔는지만 앞에만 한번 보면 안 되냐. 사실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제일 강한 그 당시 집에 있었던 프라이팬을 큰 걸로 하나 들고 싹 문을 조금씩 열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더래요.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다. 네, 반지하에 이 바로 앞에 바닥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계단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계단 쪽에도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계단 보면은 난간 있잖아요. 그 손잡이 이렇게 쇠로 돼 있어가지고 그 쇠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라락 나면서 다다다다다다 내려오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 다다다다 내려와가지고 그게 여기서 반지하면은 이쪽에서부터 다다다다다 내려오는 게 이 사람이 또 술도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 칼을 흘렁하게 잡고 있는지 그 쇠봉들을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을 바로 잠그고 문고리를 막 이렇게 잡고 있었대요. 근데 오자마자 당 치고 바로 덜컹덜컹덜컹덜컹 하면서 이 손잡이를 막 뜯어질 정도로 잡아 당기더래요. 그러면서 나와 이렇게 야 하면서 막 욕을 나와 하면서 막 엄청 소란을 피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붙잡고 막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그러더니 뭐 주변에서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창문 열리는 소리 나고 뭐야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거 뭔 일인가 그 칼소리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무서움에 뭐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이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연습실을 나가야 되니까 딱 나왔는데 같은 옆에 있는 빌라인데 옆동이 있잖아요. 옆동에 나가는 길에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더래요. 들어보니까 여성분 2분이 이제 살해당했다 라고 이렇게 듣게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기사로도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다다다닥 내려오는 걸 못 막았다면 그리고 이 차가 내 차인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못 했다면 자기는 그대로 칼에 맞았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뭐 치밀한 계획을 한 다음에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자비하게 내놓는 거네. 타겟팅이 없이. 그쵸. 와, 이게 더 섬뜩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타겟은 없었던 사람인 것 같고 누구더라도 아무나 하면 돼. 네. 이런 느낌인데 걸리기만 해래.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또 있는 게 이거는 사실 뭐 간단한 얘기지만 예. 그 부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근데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꼬불꼬불 골목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은 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자기 집이 막 꺾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길이 같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쎄한데 내가 좀 뭐 섹시한 스타일도 아닌데 이거는 왜 날 따라오는 거지? 라는 생각에 원래 가는 집 방향 말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이렇게 일부러 더 꺾고 가봤대요. 예.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똑같이 계속 딴짓하면서 쫓아오더래요. 한 40, 50대 아저씨 같아 보였는데 의식을 좀 하면서부터 이거 좀 너무 쎄하다. 못 쫓아게 뛰어봐야겠다. 뛰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랑 길이 맞지. 같은지 다른지 알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속력을 막 다다다다 뛰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따라오는 척도 안 하고 같이 뛰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근데 옷은 누더기에 약간 거지 같은 옷을 입었는데 막 이렇게 전속력으로 그 사람도 막 미친 듯이 뛰어오니까 자기가 막 진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한 2층 집이었대요. 다다다 올라가서 문 탁 열고 바로 땅 닫고 이러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좀 아무래도 더 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놓쳤대요. 그래서 문 탕 닫고 나서 저기 창문으로 밑에를 이렇게 쓱 내려다봤는데 그 따라온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수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 위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좌우를 이렇게 살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지금 나를 살피는 건가? 하다가 하더니 저쪽 길로 쭉 다시 터덜터덜 걸어가더래요. 확실한데?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고 다음날 또 나갔는데 왜 똑같다 그랬냐면 그 옆 거리 좀 걷다 보면은 그 건물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여성분 한 분이 이제 또 그런 피해를 입으시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이 좀 잦은 느낌이죠. 뭐 이제 그러니까 좀 연쇄적으로 일어났었다. 네. 가해자가 다른데도. 네, 다른 친구도.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사실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뭐 전 듣지 못했지만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거짓말 칠 사람도 아니고 먼저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요새 막 빈번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거기다가 일단 뭐 이거 자그만한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네. 아주 짧아요. 짧은데 그냥 이것도 제가 겪었어가지고 무서운 거지 남들이 무서워할지는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이따가 끝나고 빠따를 맞아요. 뽀뽀해주면 되죠. 귀여운 것 같아. 그럼 짧은 이야기. 네. 궁금해요. 어떤 거죠? 이거는 제가 오면서 동생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이야기예요. 오.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 하니까 나 기억나지. 나만 느꼈던 거 아니구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온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생 때 얘기인데 초등학생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니까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사지를 못해서 다른 분 어떤 교회 누나가 치던 전자 피아노를 받았어요. 그래도 전자피아노네. 네네네네. 오. 그래서 전자피아노를 이렇게 받아서 전기 꽂고 이런 식으로 막 피아노를 치면서 놀았었죠. 거기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딸깍 어떤 버튼 누르면은 막 붓치기 밥치기 하면서 막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있는 그런 전자피아노였는데 갖고 놀 게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집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아이고. 그냥 피아노만 갖고 놀 수밖에 없었죠. 잘 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 그냥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막 이런 것들 막 치고 뭐 그런 식으로 놀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기본 세팅값이 있는 비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눌러가면서 이제는 거의 득도를 한 거죠. 이거 누르면 무슨 소리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치고 놀다가 저랑 동생이랑 잠에 들어야 되니까 이제 네.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피아노는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랑 동생은 같은 방을 썼었어요. 이불 덮고 자는데 불 껐는 상황에서 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니까 또 뜨뜨뜨뜨뜨뜨뜨뜨 이 소리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누워서 뭐 됐다. 동생도 같이 들었어요. 동생이 옆에 같이 팔 부딪히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그래서, 들었어? 하니까, 아까 내가 친 거 아니야? 하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합선이 와서, 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우리가 누르는 기본 비트들이 나왔으면 안 무서웠을 거예요. 차라리. 이거 낡았다. 이거 버려야겠다 하는데, 그 똑같은 패턴으로 치는 거, 엇박으로 치는 그거를 어떻게 이 소리가 나지? 해서 용기를 내서 딱 갔는데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더 말이 안 저는 되네. 전원이 켜져서 합선인 줄 알고 합선이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자유로 이렇게 친 건데 이게 소리가 나지? 그래서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제가 전선을 뽑았어요.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그냥 뽑았죠. 뽑고 자자 하고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떼떼떼떼떼떼떼떼떼 떼떼떼떼떼떼떼떼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걸 뽑았는데 그래서 동생도 그걸 자기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게 이걸 뽑은 걸 같이 봤는데 그 소리가 템포 빠르게 울리니까 동생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원래는 귀신 그런 거 안 믿는 친구였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피아노를 줬던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자기도 받은 거래요. 누구한테? 네, 자기도 받은 거고 그 받았던 사람이 이 피아노 그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안 좋게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만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받았잖아요. 교회 누나가 주는데 그걸 제가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고마운 거죠, 당시에는 그냥. 네. 어. 근데 그 누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대요. 네. 그 누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냥 너한테 준 거다. 나 이런 건 줄 모르고 줬다. 자기는 잘 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전원을 뺐을 때 그 소리가 나는 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바로 갖다 버렸어요. 그거 안 버리고 어떻게 이걸. 밟았어요. 또. 밟으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시간이 괴로웠어요. 버리기 직전에 자야 되잖아요. 다음날 버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동생도 같이 겪었던 거고 네. 전원을 뽑았는데도 똑같은 그 소리가 나는 건 사실 제가 안 뽑아도 전원이 꺼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연결돼 있어도 전원이 꺼져 있는데 그 소리가 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좀 어렸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겪었던 무서운 일이었지 않나. 이야, 아니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네. 그때 오는 뭔가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특히나 그런 비슷한 상황들 중에 하나가 애기 장난감이 갑자기 새벽에 혼자 하하하 뭐 이렇게 울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건전지가 껴져 있는데 뭔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원 공급이 필요한 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쵸. 와 그 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르듯 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거를 그냥 뭐 사실 저희가 피아노 칠 줄도 모르고 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비트 나왔으면 저는 안 무서웠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제가 쳤던 거를 갖다 나왔으니까 저희도 무서웠던 거지. 아직도 좀 생생한 기억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음 있잖아요. 네. 그 음이 뭐 우리가 전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녹음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볼 수 있고. 네네네. 나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라도 옛날 거라 제 초등학교 때 쓰던 안 좋은 전자피아노였어가지고 소리만 나는구나. 그거 그냥 눌렀을 때. 네, 소리가 그리고 녹음 나고. 기능도 몰랐고 녹음 기능이 있었다 해도 실행 버튼이나 녹음 버튼을 눌렀어야 됐거나 뭐 그랬을 맞네요. 건데 어쨌든 되게 좀 소름 돋았던 이야. 음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진짜 마지막? 네, 그럼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네. 네, 갑시다. 못 말려.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선민 씨와의 이야기입니다. 오, 선민님. 네.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유튜브를 배워보자라는 마음에 네. 그때가 2018년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저희한테 같이 유튜브를 해보지 않겠냐? 달달이 50만 원씩 주겠다. 이거를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면 그래서 배우는 겸 좋겠다 해서 뭐 하면 되냐 하니까 상주 지역에 이렇게 가서 뭐 귀농을 하는 콘텐츠인데 거기서 뭐 펜션 이런 거 잡아주고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 찍고 좀 개그적으로 찍으면 된다 해서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촬영을 하고 낮잠을 좀 잤어요. 낮잠을 잤는데 그 펜션이 거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선민이 형이 코를 너무 고르다 보니까 같이 못 자겠는 거예요.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예. 그리고 선민이 형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요새 언밸런스 암스 이걸로 좀 많이 뜨고 있고 요즘 엄청 많이 활발하게 네. 활동하시죠? 메타 네. 코미디 클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 스타에서도 나왔고 뭐 이런 형인데 하여튼 되게 좀 남자다운 형이에요. 근육도 많고 머리도 좀 적고 막 이렇게 남자다운 형인데 거기서 낮잠을 거실에서 이 형이 자고 제가 방에서 자야겠다. 코를 너무 고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그런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쓱 떠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뭐 가위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가위 평소 잘 안 눌리고 제가 오늘 그렇게 막 힘든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몸이 피곤한가 왜 이러지 하고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낮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너무 밝아서 다 보였어요. 이 가구들이나. 근데 저쪽에 위라 그래야 되나요? 여자 귀신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필 또 낮이네. 밤이면 좀 덜 보일 텐데 낮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라 이거 꿈인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꿈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 손가락을 쥐어짜내서 겨우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귀신이. 또 계속 코 골면서 자고 있고 저 형이. 제가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자면 또 보여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선민 형한테 형 하니까 왜? 나 저기서 귀신 봤어 라고 하니까 귀신?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무섭다. 가위 눌렸다. 나 저기서 또 자면은 100%또 가위 눌리고 귀신 본다. 혹시 형 괜찮으면 오늘 밤에 잘 때는 저 방에서 자고 내가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라고 귀신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의사를 물어봤잖아요. 거절하면은 거절하는 거죠. 근데 뭘 귀신이 어딨다고 그러냐. 귀신이 어딨어? 상남자니까. 상남자죠. 네. 형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형 기가 세니까 귀신이 못 올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원래 기가 세가 귀신 이런 거 뭐 하나도 나한테 못 봤는데 막 이렇게 막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냐? 그러면 나 진짜 부탁할게 형. 고마워. 내가 오늘 거실에서 잘 수 있을까? 그래 자라 하고 저희 촬영할 거 다 촬영하고 일 끝나고 저는 거실에서 눕고 저 형은 이제 조그마한 방 제가 아까 귀신 눌렸던 방에서 자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전 이 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코를 많이 보니까. 귀신도 안 오겠다. 네. 방어가 되겠다. 완전히 이제 철벽 방어가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데 하다가 갑자기 딱. 모르겠다.
근데 저는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치. 아, 이거 당했다. 어차피 그렇게 당당하더니. 어차피 가위 눌린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당당했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니까 그 소리를 한 30분간 제가 더 빨리 깬 것 같아요. 네. 가위에서. 살려주세요. 와. 옆에서 듣는데 얼른 팝콘 갖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로 우광보. 운광보, 뭐 예를 들면 귀신이 인수인 게. 귀신 네. 다다익선 뭐 이런. 아, 근데 그렇게 돼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네. 네 나랑 저희 바꿔. 진짜 나오네?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하는 말은 바로 네 나랑 저희 바꿔. 였고 자기도 본 것 같다 이렇게. 네가 말한 게 뭔지 알 것 같다. 저 모서리 항상 모서리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모서리에서만 볼까라고 하면 다른 유튜브 보면은 보통 귀신들이 모서리 이런 쪽에 맞아요. 좋아한다. 모서리 굉장히 좋아하지. 네. 그리고 이게 상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우리 시야가 이렇게 보이면 네. 다 현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 그게 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절대로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게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게 있어요. 다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네. 근데 내가 말을 해줘서 이 사람이 겪는 거랑 네. 내가 혼자 겪고 말을 안 했는데 똑같은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가 그렇죠. 진짜 무섭거든. 맞아요.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구나. 네. 그런데 와. 이 이야기는 사실 돌비님 말씀처럼 네. 제가 아무 말 없이 여기서 잡을래라고 했으면 더 무서운 건 맞지만 그 형이 알고 들어갔잖아요. 제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대놓고 온 손님으로 찾아와 주신 홍박사 조훈님께서 분명히 4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건 저희 또 귀족님들도 조훈님을 많이 응원해 주실 거고 저 네. 또한 우리 조훈님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특히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놓고 온 손님 좋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칼 맞는 CG 개인기 보여달라는 거. 한번 이제 칼싸움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러면 네. 히노카미 카구로 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 편한 말씀 하시고. 히노카미 카구라 엠모 그거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지.